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 때 누구나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그 외 입원 유형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응급 개입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입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챕터 1. 응급입원. 정신과적 응급입원이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응급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응급입원을 진행하면 될까요? 정신질환 의심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의 위험성 및 긴급성이 높을 때 응급입원이 진행됩니다. 위험성이란 자해 타해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성이란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바로 지금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자타해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응급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 기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 위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고 단시간 내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타인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응급입원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있더라도 입원을 거부하고 빨리 도착하지 못한다면 긴급한 상황으로 보고 입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지만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공휴일이나 야간의 경우도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가 자해 타해의 위험성이 크고 상황이 급박할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정신질환 추정자를 발견하면 경찰은 자타의 위험이 높고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호송하여 3일간의 응급입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OX로 알아보는 요점 정리! 챕터 2 행정입원
행정 입원이란 급박성은 없지만 혼잣말, 이유 없는 고함 등 정신과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고 추후 본인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보호 의무자가 없을 경우 또는 보호 의무자가 있어도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 행정 입원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보호 의무자의 여부 확인과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지 파악해야겠죠? 그러면 보호 의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보호 의무자는 직계가족을 말하는데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족도 보호 의무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란 직접적인 친자 관계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계통으로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의 직계를 말합니다. 직계가족은 예를 들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되죠. 반대로 반계가족은 형제, 자매, 남매, 조카, 친인척처럼 공통의 조상에서 나누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잘 이해되셨죠? 행정 입원의 경우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실감 없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자타해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경찰은 진단과 보호 요청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대상자 평가를 위해 119 후송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 진단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시 행정 입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고 바로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급박성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은 현장에서 급박성은 없으나 치료 유입이 어렵고 자타해 위험성이 높게 예견되는 경우 진행되는 치료 형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OX로 알아보는 요점 정리. 챕터 3 그 외 입원 유형. 여기서 한 가지 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외에도 입원 유형에는 보호입원, 동의입원, 자의입원이 있는데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자타의 위험성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나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입원 유형입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챕터
챕터 4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 개입 서비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응급관리 서비스 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각지대 대상자 관리.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치료 중단 및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4개 권역의 응급관리 전담 인력 배치. 초지, 부곡, 선부, 본호 4개의 권역별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2인 1조로 배치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4개의 전문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응급 개입, 집중 사례 관리, 사각지대 대상자 모니터링, 치료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4. 치료비 지원 서비스. 초기 진단비, 외래 치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총 4개 항목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가족과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감 감소 및 치료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상황의 응급성과 긴급성을 판단합니다. 응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응급입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응급입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시 입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보호 의무자가 있다면 보호 입원, 동의 입원으로, 보호 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 의무자가 있으나 즉시의 개입과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행정 입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응급성과 긴급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센터로 의뢰를 주시면 되는데요. 급박성이 없지만 자타의 위험도가 높으면 진단 및 보호 요청서를, 정신과적 증상이 의심되어 평가가 필요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된 대상자는 센터에서 집중 사례 관리, 사각지대 대상자 관리,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24시간 언제든지 응급 개입 서비스가 필요하면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휴일 및 평일 야간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1577-0199로 연락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은 지역마다 정해진 병원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특히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지역 내 병원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관내 인근 병원으로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관내 병원은 이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의 개입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마인드에게 물어보세요.